후지다. 경기가 후지다. 경기를 자기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다 수비하다가 맞받아치는 경기예요. 지루한 축구를 가지고 꾸준하게 강팀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정말 본질적인 강팀은 과정도 재밌어야 되고 결과도 따내야 돼요. 저희 그 본질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선수들이 토트넘을 가려고 하지 않겠죠. 요즘 토트넘 하는 걸 보면 강팀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팀이 좀 세고 잘해야지 선수들이 내 축구 인생 저기 한번 걸어보겠어. 내가 한번 좀 불살라 보겠어. 뭐 이런 도전 욕구가 막 올라갈 텐데 토트넘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냥 약팀의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약팀의 이미지나 정체성이. 이 팀이 계속 투자를 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하고 투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 미래도 똑같아. 지금 약한데 앞으로도 약할 거야. 이 약팀으로서의 포지셔닝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팀이 약하면 좋은 선수가 이 팀에 가려고 하는 확률은 훨씬 떨어지죠. 당연히 좋은 선수는 좋은 팀에 가서 뛰고 싶어 하죠. 이게 토트넘의 본질적인 가장 큰 현재 문제이자 미래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트넘의 진짜 문제? 순위요? 7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경기 내용도 좀 답답하죠. 무기력하고 다 맞죠? 내용도 결과도 안 좋은 거. 근데 저는 요즘 토트넘 경기 보면서는 딱 드는 생각, 경기 보면서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후지다. 경기가 후지다. 토트넘의 경기가. 이제 후지다라고 하는 게 퀄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형식이나 내용 다. 토트넘 경기를 딱 보면서 제가 강팀의 어떤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또 그런 의미로 후지다라고 하는 건 경기를 자기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다 수비하다가 맞받아치는 경기예요. 지키다가 그냥 탕탕탕 앞으로 한 번씩 나가는 축구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맞받아친다는 의미에서 리액션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다 끌려가요. 점유율도 다 내주고 경기 지배권도 다 내주고 수비 두껍게 하다가 앞에 있는 한 명의 공격수 혹은 뭐 두세 명의 공격수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격을 시도해서 거기서 넣으면 땡큐. 못 넣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축구. 그러니까 결국 그걸 확률의 경기라고 하는데 낮은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후진 축구죠. 수비하다가 경기는 다 내주는. 경기가 질 수 있죠. 경기가 뭐 이길 때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경기, 그리고 자기가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항상 상대에게 끌려가다가 리액션으로 겨우 이긴다든지 겨우 비기는 혹은 지는 이런 축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말에도 보세요. 지난번에도 첼시와의 경기 때 뭐 완벽하게 끌려가잖아요. 근데 막 전반전에 꾸역꾸역 지키잖아요. 막 사이드 쪽에 온통 수비수 다 넣어가지고 도어티, 탄강가, 세센형, 벤뎁 막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수비해가지고 겨우겨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는 그냥 설계는 첼시가 하는 거예요. 토트넘은 거의 끌려가면서 어떻게 버텨야지 이런 축구란 말이죠. 근데 이번 첼시 경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래 계속 뭐 손흥민 선수 다치고 막 이렇게 그나마 있었던 뎁스도 얇아지고 어려워지니까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그 기적 혹은 뭐 극적인 뭐 이런 거 붙는 거 있잖아요. 승부에. 이거는 강팀의 용어가 아니에요. 강팀이 이기면 그냥 이긴 거지 기적이 아니에요. 강팀이 이기면 그냥 이긴 거지 극적인 게 아니에요. 극적이고 기적은 항상 좀 약한 팀의 용어란 말이죠. 그러죠? 약팀이 강팀을 잡아야 기적이고 어렵게 끌려가다가 뒤집어야 뭐 극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술적으로는 카운터라고 하는 게 그래요.
카운터 전술, 그러니까 수비하다가 빵 때리는 축구는 강팀의 전술이 아니에요. 약팀의 전술이죠. 객관적인 전력이 좀 떨어지니까 수비하다가 빵 쳐서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런 축구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공격 숫자가 별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확률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하면 그걸 갖고 기적이다, 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토트넘이 최근에 그런 용어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운터 전술, 극적인, 기적의 승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토트넘이 후져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축구에서 공격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수비적으로도 싸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팀마다 감독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수비에 따른 어떤 카운터 전술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전력이 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그 전술로 우승했던 팀도 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 근데 레스터가 우리가 강팀의 포지셔닝이나 강팀의 전술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라니에리 감독이라고 하는 전술가가 수비 강하게 하다가 빵빵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승하니까 동화 같은 우승, 기적의 우승 이렇게 불렀던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토트넘이 언제부터 강팀이었다고 뭐 이럴 수 있죠. 뭐 약간 객관적인 전력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축구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물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뭐 과거의 전통적인 뭐 우리가 뭐 빅4 뭐 이런 얘기할 때 거기 들어간 팀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근래에 한번 올라올 수 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서 저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큰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팀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약간의 판단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드리치나 가레스 베일 있었던 시절, 혹은 근래에 포체티노 감독이 데스크 라인 갖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시키고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시키고 이랬을 때는 사실 거기서부터는 약간 강팀의 포지셔닝을 유지를 하는 투자, 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봐요. 한 번쯤은 치고, 물론 레비 회장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경영적으로 주파나를 튕겨서 세물해가지고 수지 타서 딱 맞춰가지고 토트넘을 여기까지 끌어온 거는 살림이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게 모든 조직과 회사나 팀은 양적인 게 어느 정도 차면 질적으로 한번 팍 치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질적으로 한번 도약하는, 약간 강팀으로 이제 확 발돋움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약간 거기서 실기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경기력이나 강팀으로서 어떤 포지셔닝을 못하고 여전히 수비 두텁게 하고 확률 낮은 카운터 전술을 쓰고 이기면 극적이고 기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비를 잘하면 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돼요. 강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 첼시, 리버풀처럼 수비도 좋지만 결국 공격을 잘해야 말 그대로 강팀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토트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정체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를 하고 있느냐. 지금 물론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겨울 이적 시간이 남았는데 뭐 한두 명은 영입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큰 틀에 있어서는 그런 강팀으로서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어떤 극적인 어떤 전환, 그런 투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강팀은요 과정과 결과가 다 재밌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강팀이라고 부르죠. 근데 수비하다가 그냥 결과만 내는, 그래서 과정이 별로인 팀들 있죠. 롱볼 때리고 이런 팀들은 요한 크루이프가 뭐라 했어요? 과정 없는 결과는 지루해요. 지루한 축구를 가지고 꾸준하게 강팀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정말 본질적인 강팀은 과정과 결과, 과정도 재밌어야 되고 결과도 따내야 돼요. 이렇게 반쪽만 가서는 강팀으로서의 정체성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 팀이 굳어져요. 정체성이. 토트넘은 그냥 한 중위권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팀? 뭐 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 뭐 제이미 레드납이라든지 로이킨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러면 챔스도
지속적으로 못 가고 이런 팀에 좋은 선수가 누가 가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본질이에요. 이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좋은 회사, 좋은 팀 이런 데일수록 좋은 인재들이 막 들어가려 노력을 하는데 그 팀에 미래가 없어. 계속 그냥 투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 그러면 좋은 인재가 가지 않죠. 좋은 선수가 그 팀에 가지 않으면 그 팀은 당연히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는 거죠. 물론 팀의 어떤 힘을 모을 때는 이렇게 어떤 시간 정도 필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 모았을 때는 한 단계 탁 도약하는 또 거기서의 과감한 결단들, 투자들이 필요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누가 영입되느냐 이 문제보다도 본질적으로 토트넘이 그 한 단계 지금 경기장도 엄청나게 새로 져놓고 이제는 막 굉장히 더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대의 기로에 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토트넘 안 좋습니다. 진짜 치고 갈 때가 됐다. 이게 진짜 문제다. 축구가 후져지면 안 됩니다. 팀이 정체성이 후져지면 안 돼요. 그저 그런 팀 이런 거 안 됩니다. 강팀으로서 포지션을 가다가 한두 번 흔들리는 건 괜찮지만 그냥 아예 거기에 올라갈 노력조차 안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정체성이 굳어져 버리는 거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다. 토트넘이 이걸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